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현재 지금 응급센터라고 하는데 응급실이 지금 이번 이 의료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가 이게 경기도 데이터고 그 제가 모을 수 있는 그 대학병원급의 근처의 지역에 있는 한 5군데 정도의 그 병원 데이터를 뭐 이태원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런 추세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기자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저희들 의사고 또 여러분들은 여론을 그 주도하는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학회가 바라보는 응급실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고요. 이게 제가 데일리메디에서 어제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03년부터 저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 몰랐던 상황이고 뭐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의 그 증원 문제가 저 때부터 막 계속 논의되어 왔다는 건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저는 이런 상황을 들었고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서 뭐 각하까지 되고 지금 현재 뭐 100일이 지난 상황에 정부는 심각 단계까지 만들어 놨고 처음부터 심각 단계였고 지금 정부라고 하면 이제 복지부 쪽인데 복지부 쪽에서 계속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거 주고 해가지고 현재 된 것도 있고 되지 않고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직까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공의 대체 인력 가장 지금 현재 조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PA 간호사 문제. 저기 시범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PA라는 것도 지금 현장에서는 전담 간호사라는 게 있고요, 전문 간호사라는 게 있고 일반 간호사라는 직책을 이번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게 전담인지 전문인지에 대한 그 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PA 간호사가 적절히 활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각 병원급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보의 군의관 파견과 의사직이 타 의료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현재도 지금 군의관 공보위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응급실에 대해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걸로 해서 응급의료 지원금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응급의료 진찰료가 상급종합, 권역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통 뭐 A, B, C 등급이 있지만 6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그거를 응급실에 보는 전문의가 한 번 보면 62,000원 정도를 권역센터에서 받는데 그걸 100% 올려가지고 지금 한 12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수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증 환자 회송료라고 해가지고 케이타스 보통 중증도 1, 2, 3, 4, 5로 하면 4, 5 정도가 낮은 그런 경증의 환자인데 그 경증 환자를 15만원 정도를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는 중증이 아닙니다. 경증이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일종의 이게 전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환자 거부에 들어가죠. 이게 환자가 응급실 왔는데 안 봐도 되는 딴 병 가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갑자기 경증 환자 회송료 과밀화 한다고 해가지고 15만원 정도를 병원에서 안 보고 다른 병 가세요라고 하면은 1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예로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 보면은 어느 한 병원에서는 한 9천만원 정도의 저 환자 회송료에 대한 그걸 지원을 받은 게 있고 또 어느 병원 경상도 쪽에서는 한 9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받은 데는 그래도 저 진찰료가 저 회송료가 적게 받고 안 받고 막 보내는 데는 한 9천만원 정도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런 기현상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사 국내 허용법 개정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 말은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령학력 개선하겠다고 해서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지금 병원 자체도 있다가도 잠깐 보시겠지만은 병원이 지금 심각하게 합니다. 내원 환자도 그렇고 입원 환자도 그렇고 수술 환자도 그렇고 저렇기 때문에
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보면은 병원이 이렇게 된다면은 의사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의사들은 수입이 올라가요, 월급이. 근데 그 외에 간호사부터 해서 병원 행정직, 그 외에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명예퇴직을 하고 있고 행정직 통합 운영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병동 폐쇄했다고 해가지고 무급휴가 휴직 보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줘야 되니까 월급이 50%, 60%, 70% 상여금 받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병원 자체가 조직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필수료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뭐 이런 걸 계속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런 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원금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달달이 해가지고 언제까지 주겠다 해서 이게 넘어가니까 또 한 달 더 연장하고 또 언제까지 또 한 달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그냥 때우는 이런 형태를 되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서울대 비대위에서 얘기했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걸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 실무는 뭐 복지부에서 하겠지만 결정권 이론은 아마 저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병원 데이터긴 합니다. 현재 병원 데이터고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달 4월까지의 병원 데이터긴 합니다. 보시면은 2023년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쭉 올라가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한 병원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8만 명 정도를 유지하던 게 외래가 6만 5천 명 정도가 다달이 달 기준으로 보고요. 이 병원 같은 경우도 노란색 병원 같은 경우도 한 5만 5천 명, 한 5만 7, 8천 명 되다가 외래 환자가 4만 8천 명 정도 외래 환자 수고요. 저거는 외래 환자는 전공의 파업하고는 조금 무관하긴 합니다. 대신 연관성은 있지만 외래 환자가 저렇게 줄고 있고 한 20%, 20, 30% 정도 줄는 것 같죠. 외래 환자가. 입원 환자 수를 보면 더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보면은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 수가 다달이 입원 환자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됐던 게 9,000명 정도까지 입원 환자. 병상 가동이 지금 거의 모든 그 큰 병원급의 수련 병원급을 보면은 병상 가동률 자체가 여기 5개 정도의 병원인데요. 병원에서 85% 정도의 병상 유지를 한다면은 그 병상이 빠듯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병상 자체가. 이 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70% 정도를 유지했던 병원이 지금 50%를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 수뿐만이 아니라 입원 환자 수, 병상 가동률까지 이 정도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2월달 이후에 계속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이런 상황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기관이 등급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번역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의료 기관. 그 전국에 한 400여 곳 정도의 응급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번역응급센터가 상정으로 따지면 상위되는 이런 중증 환자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41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 센터, 기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종이라고 하는 큰 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 상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4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상종이 서울 경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번역응급센터의 상종이 28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대학병원급이 지역센터로도 분류되어 있는 이런 현상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번역센터의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23년도에 작년 데이터를 개소당 한 130명 정도가 대인으로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는 한 80명 정도 하루에요. 그리고 기관은 한 30명 정도를 내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분류인데 번역응급센터라고 서울대병원이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다 중증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면 중증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1, 2등급을 중증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골든타임 뭐 이런 걸 따져서 10% 미만 정도가 번역응급센터에 내원하고 있고 4, 5등급이라는 아까 환자의 경증이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라고 하는 환자도 번역응급센터의 퍼센트를 따지니까 45% 정도가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부 내원 환자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평균적으로 100명이라고 그러면 119 내원 환자가 30명 정도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0%가 안 되죠. 그 중에 중증 환자의 이송률은 권역의 19% 정도 나오는, 우리가 모든 응급의료 체계의 병원 전 단계를 할 때 119 구급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정도의 30% 정도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때 2020년 이후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2019년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대동맥박리 환자 있었는데, 하루에 보통 대동맥박리가 전국적으로 한 15명 정도의 하루에 보통 발생이 되는 통계입니다. 심근경색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하루에 한 100명 내외 정도 전국 통계고요. 그리고 오늘 뇌졸중이라는 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한 300명 내외 정도의 하루 발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경기도 데이터를 보면 매달 심정지 환자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400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경기도 인구 한 1,400만 정도 되는데요. 1,400만 명의 경기도의 응급의료 기관이 77개가 있습니다. 권역 응급센터가 8개가 있고요. 보면 400명 정도를 따진다면 하루에 경기도에서 심정지 환자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보통 1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환자도 한 40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거기도 하루에 12명, 13명 정도의 심근경색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증에 대한 아까도 케이타스 1, 2, 3을 보면 평균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증 환자가 1, 2까지만 따져도 5% 정도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증 환자. 아까 보셨겠지만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응급실에 내원해요. 400개 정도의 응급실에 1,000만 명이 5명 중에 1명이 1년에 한 번은 응급실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우리나라의 응급실의 이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런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조금 보여줍니다. 거기 119 이용률은 119를 통해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의, 이건 진단명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환자 119는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심정지 환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도, 이 중증 외상 좀 데이터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걸 중증 외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퍼센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좀 오버된 내용이긴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도 83% 정도가 119 이용한 거죠. 15%, 17% 정도는 그냥 자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 119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코로나 때 환자 내원 수기입니다. 보면 2019년,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해서 전체적으로 내원 환자가 50% 정도 줄었어요. 매 달을 따지면. 이게 작년 말에 보면은 요 데이터가 전체 내원 환자 수예요. 2019년도 정도에 정상적으로 작년 말 정도는 응급실에 내원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보통이 된 거죠, 그게. 작년 말에. 작년 동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내원 환자 수 4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월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 응급실 경기도 데이터가 한 76% 정도의 응급실 내원 환자 데이터가 있고, 이 중에 권역센터 8개 병원의 내원 환자의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52%까지 응급실 권역센터에 내원 환자가 줄었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역센터급도 줄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여기는 한 13% 정도, 17% 정도가 준 거고요. 반면에 지역기관은 그래도 내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N수가 줄어가지고 환자가 여기가 안 되니까 내려가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체 응급실만 의료사고 전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보면은 원적센터가 52% 정도로 줄었고, 이렇게 줄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5월은 더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권역센터의 중증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기관의 중증도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센터의 중증도도 조금은 줄긴 했지만은, 그 가장 심각한 게 보통 수련병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권역센터의 환자 수와 중증도가
유진하고 있지만 줄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예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지역에 있는 병원 데이터입니다. 5개의 대학병원급의 병원 데이터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보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그거고요. 2월 20일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계속 줄고 있죠. 지금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주가 지난주 거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각 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가 57% 정도로 주는 데부터 해서 22%까지 준대. 이 차이는 뭐냐면 전공의 중심병원이 전공의가 많이 있었던 데는 많이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저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50%까지 준 데이터